안녕하십니까. 1과 영득 최영득 원장입니다. 고교학점제 시대 공부법 네 번째 순서인데요. 오늘 마지막입니다. 앞서서 단기적 도입 시기인 현재 시기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, 그리고 그 다음 2025학년도부터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쭉 안내를 드렸는데요.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열심히 봐주신 분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.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잘하고, 수행평가 과제 탐구 잘하고, 특목고 처음 예습 정도 공부를 한다면 사실 이렇게 빡빡하게 더 공부를 하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잘 되지. 이게 무슨 방법이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. 이거 어떻게 다 하냐 이러신 분도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.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건데요. 바로 고교학점제의 기본이 되는 진로를 빠르게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게 왜 그럴까요? 바로 이런 부분이죠. 과연 왜 과학고나 외고나 국제고 같은 특목고는 자사고와 일반고와 다르게 이런 어려운 과정들, 그리고 자신의 진로를 뾰족하게 보일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자신이 공부할 부분을 철저하게 파서 자신이 공부할 부분만 공부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명확하게 빠르게 선택을 한다면 진로와 연관된 공부는 더 많이 하고요. 진로와 조금은 멀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천천히 하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죠. 자, 사실 이 진로를 빠르게 선택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. 올해 4월 달에 나온 진로 교육 활성화 방안을 봐도요. 사실 고등학교까지는 진로 설계 단계고요. 대학이 진로 선택 단계입니다. 그래서 충분히 진로를 지금부터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. 참 어려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의 생활과 그 다음에 나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고교학점제 시대의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요. 지금은 단순히 9월달에 수강 신청만 하는데 수강 신청만 하는 게 아니라요. 4단계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받고요. 5단계 수요 조사를 하고 그 수요 조사에 따라서 필요한 진로 과목을 선정해서 그 친구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. 한마디로 내가 진로에 맞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학교에 안 생길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. 진로의 방향이 뭔지 모르면 다른 수업을 들을 수뿐이 없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내 진로에 맞는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. 자, 실제로 그렇다면 고교학점제 시대에 내 진로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까요? 자, 동국대학교 자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. 보시죠. 여기는 AI 소프트웨어 융합 학부의 자료인데요. 자, 지원자 A, B, C를 봤더니 지원자 A의 내신이 제일 안 좋아요.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요. 평가 결과 A가 상위 6%로 가장 높습니다. 한마디로 내신이 얘가 제일 낮지만 나머지 두 번 높은 이유를 말해줄게 이런 겁니다. 그럼 어떤 부분이 높은데? 라고 보면 첫 번째로요. 전공하고 이수 과목이 연계성이 훨씬 좋고요. 두 번째로요. 내신을 보면은요. 진로 교과의 평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기초 교과 그리고 마지막 전체 교과가 된다는 겁니다. 즉 우리가 진로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방향에 맞는 수업들이 훨씬 더 내신이 좋다라는 거죠. 한마디로 계속 잘 고르고 내가 진로에 맞는 것들을 잘 공부해 왔다는 겁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요. 바로 전공에 대한 열정이 행특, 세특, 동아리 등의 꼼꼼히 학생부에 3년간 채워져 있다는 거죠. 아셨죠? 이 세 가지의 모든 흐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다? 내가 수업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들었고 그 선택해서 들은 수업들의 점수가 비교적 높으며 학생부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가 촘촘히 박혀있더라라는 겁니다. 한마디로 진로를 빠르게 선택하지 않고 고등학교 2학년 때나 3학년 때 선택을 한다고 하면 내가 듣는 수업의 방향도 달라지고 학생부도 진로에 맞게 채우기가 어렵다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한 번 더 도식화해 주세요. 도대체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라는 거죠? 라고 하면 현재 우리가 위쪽으로 보면서 점점 주요 교과라고 생각했을 때 현재처럼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요. 기본은 조금 탄탄히 해주고요. 필요가 없는 부분은 오히려 아래쪽은 줄여주고 전공이라고 생각한 부분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전문 교과 1, 2에 해당되는 지금 현재 과목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역량을 맞출 수 있겠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진로에 맞는 수업, 진로에 맞는 역량을 학생부에 채우는 것 어디서 관리라고 어떻게 찾아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겁니다.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커리어넷, 어디가, 그 다음에 리스 사이트에서 수행평가를 진로에 맞게 찾는 방법 안내드렸거든요.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. 이 안에 들어간다면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해서 그 안에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키워드와 어떠한 역량을 보여주는지까지를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. 자,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를 빠르게 선택하는 것 바로 고교학점제 기초이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시작이라는 겁니다.
자, 그러면 진짜 그게 시작이냐? 맞죠. 무엇 때문에 그렇다? 내용 보시면은요.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의 핵심 역량을 보잖아요. 그럼 첫 번째로요. 우리가 단일 도입법에서 공부하는 거 1번처럼 폭넓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고1 내신 중요하다고 보여주고요. 두 번째로 진취적인 발상과 도전을 보여준다. 즉 과제 탐구 역량을 보여준다라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. 세 번째로요.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, 한마디로 전문성을 보여준다라는 건 특목고처럼 완전 도시이기 때 내 방향의 공부를 뚜렷하게 한다라는 게 보여지고요. 마지막으로 스스로 개척하는 자기 주도라는 점에서 진로를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다라는 고교학점제의 기본까지도 보여집니다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? 진로를 바탕으로 기본기는 탄탄히 하면서 내 맞는 진로의 공부를 열심히 쭉 해나간다.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암기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 탐구를 하면서 내 역량을 충분히 과정 중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. 라는 것이죠. 아셨죠? 모두 화이팅입니다.